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을 받았던 대학생활 Q&A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정리를 쭉 해왔어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질문이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강 신청 잘하는 방법,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던데 사실 꿀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건 거의 좀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수강 신청을 몇 번 실패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얼마나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파리보다는 크롬을 사용을 권장한다라고는 하던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파리 쓰든 뭐 크롬 쓰든 이런 거 상관없이 빠른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학교마다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네이버 시계, 휴대폰 시계, 그리고 노트북 시계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보거든요. 그게 가끔씩 1초, 2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시계의 시간에 맞춰서 수강 신청 딱 들어가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전공 수업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내 학년 수업이고 내가 이번에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전공은 저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이제 그 빡센 교양 그런 걸 먼저 신청을 하거든요. 교양은 다른 과 학생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전공은 사실 내가 그 학년에 들어야 되는 학년이면은 빌넛이라고 하잖아요. 빌어서 넣기? 그렇게 빌면은 넣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팝업 같은 거 잘 뜨는지 그런 거 다 허용으로 바꿔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수강 신청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지 시간표를 먼저 짤 때 플랜 C까지 짜놓는 게 가장 좋아요. A안, B안, C안 이렇게 3가지 짜놓고 A 먼저 시도하고 실패하면은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대안을 항상 마련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다 실패했다 그러면 진짜 빠르게 바로 교수님한테 메일을 써야 돼요.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또 메일 형식 같은 것도 막 대학교 입학한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메일 쓰는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형식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적어서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수강생이 너무 많지 않은 이상 전공이면은 이렇게 빌면 웬만큼은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런 빌넛이 잘 통할 때가 많다. 일반인은 어떻게 한국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지도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학생활 하는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든지 그때그때 해놓으면 힘들지 않아요. 내가 힘든 이유는 미루기 때문이에요. 막 시험 기간 엄청 학점 많이 듣고 이럴 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제가 하기로 선택한 거고 진짜 죽을 것 같다 까지는 아니었어요. 몰라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학점 관리 잘하는 꿀팁, 성적 장학금 받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유튜브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실습이 점점 많아지면 이게 체력적으로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습 많이 들을 때 학점 관리 사실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저학년 때는 그래도 전공 과목 같은 것도 실습 많이 없고 거의 이론 위주고 교양도 내가 듣고 싶은 거 신청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적 장학금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공부법이라고는 딱히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입시를 겪어본 그런 사람들이라면 고등학교 때 반 정도만 공부해도 꽉 먹을걸요? 그러니까 대학교 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학에도. 고등학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딜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만 열심히 하면은 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 같은 거 무조건 나오면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긴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딱 과제 교수님이 주신 날에 그날 바로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해놓고 제출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더 체크하면서 읽어보고 제출하면은 그렇게 학점을 못 받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미리 과제 같은 거 해놓으면 시험 기간에 그 시간들이 확보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적어놔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안 그러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그냥 놓치지 않고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내용들 잘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무조건 평점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평점이 잘 나와도 내가 신청한 학점 수가 좀 적다 이러면은 신청한 학점 수가 많은데 나보다 평점이 조금 낮은 사람한테 장학금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학점을 듣고 평점을 잘 받아도 전공의 비중이 너무 적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점 많이 듣고 전공 위주로 듣고 평점이 좋은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또 요즘에는 절대평가도 많이 하잖아요. 비대면 수업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하는 수업들은 내가 어느 기준에만 미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평가보다는 크기 때문에 장학금 받기 많이 힘든지 일단은 국가장학금 있고 학교에서 주는 교내장학금 있고요. 그리고 학교 외에 외부 단체나 기관에서 주는 외부장학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장학금은 아실 거고 교내장학금도 잘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공모전 같은 데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지 성적이 좋다든지 이전 학기에 비해서 성적이 얼마 정도 올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많이 주거든요. 모의 토익을 쳤는데 몇 점이 넘었다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꼼꼼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항상 학교 홈페이지를 잘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그런 시에서 주는 장학금 아니면 뭐 교회라든지 공공기관, 단체 이런 데서도 주는 장학금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보다 좀 안 까다로운 장학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찾아보시면은 장학금도 많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베이스가 되는 거는 성적은 어느 정도 만들어둬야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빡센 시간표에 알바까지 잘 해낼 수 있을 직종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관리를 엄청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한계는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저는 내가 100을 할 수 있는데 100을 다 하면은 나중에 번아웃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100을 할 수 있으면 80 정도까지만 해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80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 결과가 뭐 잘 안 나오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또 나는 내가 100을 할 수 있으면 120의 공을 들인 게 성과가 좋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가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 1월달이었대 있죠. 그때 제가 원래 교환학생 신청했는데 붙은 거예요. 그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교였고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도 받고 딱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 그때 파리에서 엄청 큰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붙었는데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해서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학생을 신청할 수 없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교환학생을 갔다면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아깝기는 해요. 가볼 걸 하는 거는 있었는데 그게 또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막학기에는 신청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성적 기준이나 어학 기준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고 저는 한 번쯤은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견해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 경쟁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1학년 때 그게 조금 있는 것 같고 훌륭한 학점을 유지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전공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뭐 갈수록 견제를 하는 거는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성적 장학금 노리거나 꽈탑 같은 거 노리는 친구들 있으면은 서로 은근히 견제 아닌 견제를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레포트나 보고서 잘 쓰는 방법, 자료 조사 잘 하는 방법. 이거는 근데 확실히 많이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거 자료가 많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면 좋겠죠? 많이 썼던 사이트가 리스라고 논문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가전자도서관. 여기서도 학위 논문이나 문헌 같은 것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해외 논문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런 데도 찾아봤었고 저는 이 두 가지 사이트를 크게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기사 같은 것들도 저는 많이 서치를 했었고 이런 자료들 쓸 때 출처 표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검색하시면은 엄청 정리 잘 된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 참고할 때도 진짜 참고 용어로만 들어가야지 너무 이 자료의 내용을 다 비끼다시피 넣으면은 요즘엔 또 표절 검사도 다 하기 때문에 생각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주장이 딱 확립이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들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논문 같은 거 읽으면서도 이런 시점에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논문의 필자는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런 주장을 했고 이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제 결국에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교수님들
교수님들 과제 내주시는 것도 보면은 그 내주신 의도가 어떤 건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사실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뭐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과제를 내줌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뭐 수업을 듣거나 하면은 교수님이 이 과제를 통해서 학생한테 바라는 게 뭔지가 딱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꼬집을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대학교 온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글쓰기의 맥락이나 순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잘 지키면 돼요.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대학교 레포트라고 해서. 1교시 수업 추천하는지 1교시면은 이제 9시 이럴 때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대학교 라이프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1교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오전에 수업을 들으면 오전을 잠으로 날려버리는 일은 없겠죠. 시간 관리를 내가 좀 빡빡하게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수업을 좀 오전에 몰아넣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좀 과제 같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저는 시간을 보내는 걸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오전 수업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오전 시간 알차게 쓰는 사람들 저는 거의 못 봤고요. 사실 뭐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거의 다 잠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오전 수업 듣고 그 오후 시간을 내가 잘 쓰는 게 낫지 않나. 우주공강 시간 잘 활용하는 방법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좀 그날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를 우주공강 시간에 다 그냥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다 끝내는 식으로 했었고요. 만약에 과제가 없다 집에 가서 편집을 좀 한다거나 전 자취를 해서 학교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가서 밥 먹고 오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노트북에 담아가지고 들고 가서 뭐 학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중간에도 내 할 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하진 않았고 뭐 가끔 친구랑 중간에 나가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놀다 오기도 했고요. 시간 좀 널널할 때 그럴 때는. 우주공강 보내는 방법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항상 찾으면 할 일들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에 뭐 다른 공부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외 활동, 알바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수업하는 시간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많아도 3학점 정도로 이루어진 수업들이 많은데 그럼 그 학점이 그 수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보통 2학점은 2시간, 3학점은 3시간 이런 식으로 산출을 많이 하긴 하고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근데 보통 대학교 수업들은 한 번 수업하면 2-3시간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긴 거는 진짜 전공 프로젝트 하는 수업 이런 거 6시간짜리도 있고 한데 그거를 꽉 채워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셔서 이건 진짜 교수님 따라서 케바케 달라요. 시험 공부하는 방법 그냥 저는 앞에 얘기했듯이 과제는 미리 다 해놓고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거 반복해서 얘기하셨던 거 그 단락에 배웠던 거에서 큰 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에서 파생된 내용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시험을 한번 쳐보면은 중간기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걸 전혀 파악을 못하겠다 싶으면 교수님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랑 여러분 친하게 지내세요. 교수님들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거든요. 질문 많이 하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교수님들 잘 없거든요, 사실. 또 많이 물어보고 수업 열심히 듣고 하면은 교수님도 사람인데 그런 학생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어지는 질문으로 교수님이랑 친해지면 취업 자리나 관련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랑 친하면요 그런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실제로 이제 인턴자 같은 자리에 꽂아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거 나가보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내가 교수님이랑 안 친한 것보다는 저는 친한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들을 때 팁!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거. 이게 은근히 어떤 수업을 들을 때 그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따라서 좀 저는 그 한 학기가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졸고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이러면은 그 수업 시간에는 그 뒤로는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루하고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이더라도 내가 첫 시간을 잘 보내보자 라는 그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항상 완벽하게 정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리가 교수님한테 가까울수록 내 성적도 좀 더 높은 스코어에 가깝게 된다라는
저만의 그런 게 있거든요. 앞자리 다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뒤에 앉고 하긴 하는데 내가 너무 앞자리는 부담스럽더라도 저는 최소한 3번째 라인 안쪽으로는 많이 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앞에 앉아야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교수님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수업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의미 있었던 수업은 교양 수업이 좀 기억에 남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수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학 수업을 제가 옛날에 들었었어요. 이 2가지가 좀 좋았던 게 이미지 메이킹은 퍼스널 컬러 진단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 하는 거 이런 것도 하거든요. 말하기, 발표하는 거, 목소리, 톤, 언제 어디서 끊어서 읽고 숨을 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세요, 교수님이. 그래서 저는 그 수업할 때 그런 것들 좀 처음으로 제대로 배워본 것 같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걸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 다 듣고 나서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걸 남겼던 수업이 됐고요. 여성학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줬다 그래야 되나? 똑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이전에는 딱 단편적으로 봤다면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좀 더 인권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 같은 거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됐고 팀플하는데 친한 애들끼리 이미 조 짜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학교도 오래 다니고 대학교 친구도 많이 없어가지고 웬만한 수업 다 혼자 듣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팀플을 간혹 교수님이 그래 너네 알아서 친한 애들끼리 조 짜서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뭐 들어가고 싶은 조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혹시 같은 조 하실래요? 이렇게 그냥 말해도 돼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저 그쪽이랑 같은 조 하기 싫은데 꺼지실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껴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수님한테 얘기하세요. 교수님 제가 이 수업 혼자 듣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조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수님이 임의로 넣어주시거나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은 해주세요 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 없고 그리고 꼭 그렇게 남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조를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팀플을 해야 되는 수업인데 팀이 안 만들어질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편입이나 전과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지 네 많아요. 학과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나랑 안 맞아서 진짜 못 다니겠다 라고 하시면은 전과 하셔도 되죠. 제 주변에도 전과 한 사람들 좀 있었고요. 친구들도 다 그냥 만족하면서 전과 한 학과 잘 다니고 하더라고요. 팀플할 때 팀원이 무임승차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의 조장을 하거나 PPT 만들기 발표 제가 다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초에 역할을 무조건 줘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준 적도 있거든요. 자료조사 여기서 이렇게 해오시고요. 이렇게 출자 남기시고 이런 내용들 위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도 제대로 안 해오는 친구들도 있긴 했거든요. 진짜 그냥 블로그 이런데 링크 URL 뚝 긁어와가지고 링크만 뚝뚝뚝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저만 스트레스 받고 저만 제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킬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시키고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조언 평가하거나 교수님한테 피드백 메일 쓰는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교수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거의 내가 독박 쓰듯이 하는 팀플이 있으면요 교수님도 다 아시거든요. 저한테는 실제로 팀 만들어지고 다들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서 제가 조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막 악담을 하고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딱 각자 팀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만 딱 적어서 보내도 교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열낼 필요는 없어요. 물론 화는 나겠지만 교수님도 그 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알아보십니다.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교수님들도 물론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면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수업의 형태가 저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런 온라인 강의가 퀄리티가 진짜 떨어지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전에 했던 수업자료 그냥 가지고 오시거나 5년, 6년 전 자료로 수업하시고 막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 질문이네. 처음에 강의실 어떻게 찾아갔는지, 강의실에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는지. 강의실은요, 수강 신청하면은 수업 계획서 같은 개요 같은 거 쫙 적힌 게 온라인에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교수님 연구실 어딘지, 교수님 전화번호, 메일 주소, 수업은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찾아가시면 되고요. 학교 지도 같은 것도 구글링 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잘 안내가 돼 있고, 보통 학교 딱 정문으로 들어가면 정문에 커다랗게 게시판에 학교 도면 같은 게, 지도 같은 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보고 그거 그냥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휴대폰에 놓고 다니면서 길 외우셔도 되고, 초반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 교수님한테 말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요, 중간에 그냥 쓱 아무도 모르게 바람처럼 조용히 나갔다 갔다 오시면 되고요. 근데 간혹 중간에 그렇게 나가는 거 싫어하는 교수님들도 계셔서 수업이 너무 길면 쉬는 시간 주시거든요. 뭐 쉬는 시간에 갔다 와도 되고, 뭐 미리미리 갔다 오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리고 지각하면 교수님한테 미리 문자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문자 할 필요 없고요. 보통 10분까지는 지각으로 처리를 안 하시거든요. 지각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수업 들으시고, 수업 끝나고 나서 교수님 저 아까 들어왔는데 출석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체크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교수님 재량이니까 굳이 막 교수님 저 1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안 해도 됩니다. 발표 안 떨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잘 할 필요 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요. 다 고만고만하게 발표하고요. 대학교에 가서 무슨 뭐 사업계획서 PT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PT하는 사람 잘 없어요. 생각보다 다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잘해야지라고 욕심 부리면 또 오히려 긴장되고 떨려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랑 얘기하듯이, 여러분 얘기 안 하지만 아무튼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수님과 나의 1대1 면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더 떨리려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공 살리는 사람 많은지, 뭐 살리는 사람도 있고 안 살리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에는 전공 안 살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만 해도 전공 안 살리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냥 문과학과 다니다가 갑자기 졸업하고 혼자 공부해서 개발자로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 진짜 많으니까 전공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 라는 거에 크게 강박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는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다 나한테 좋은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공이 안 맞더라도 배워둘 때 열심히 배워두시면 분명히 좋게 쓰일 날이 올 겁니다. 혼자 다녀도 괜찮은지, 혼자 잘 다니는 꿀팁. 저는 진짜 혼자 다니거든요. 졸업한 동기들도 많고 저는 혼자 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갈 때는 다 똑같이 들어가서 동기들이 중요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각자 휴학도 하고 뭐 일도 중간중간 하고 해외 뭐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갔다 온다거나 인턴십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각자 다 찢어지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들어갔던 동기들하고 똑같이 졸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맞춰서 다니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할 때 휴학하고 원할 때 학교 다니고 내가 원하는 수업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 진짜 많고요. 대학에 혼자 다녀도 아무도 어머 쟤 뭐야 혼자 다니나 봐, 친구 없나 보다, 너무 불쌍해, 어떻게 학식을 혼자 먹고 있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되죠. 혼자 다니는 게 뭐 대수예요? 입학 전부터 친목한 사람들도 있던데 입학해서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전 솔직히 입학도 하기 전에, 직접 만나보기도 전에 단톡에서 막 시끌시끌하고 말 많이 하고 친해지는 거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대학교 내내 엄청 친하게 잘 붙어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었어서, 근데 그래도 만나면 일단 뭐 다 그냥 어느 정도 친해지게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남들은 막 다 친한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막 단톡이나 온라인에서 친해 보여도 실제로 만나면 안 그런 경우도 많고요. 온라인상으로 엄청 친하고 좋은 애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좀 또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너무 이런 친목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현역이랑 나이 차이가 나는 게 고민인데 동기 중에 N수생 있으면 불편해하는지? 저도 입학했을 때 언니들도 있었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동기고 몇 학번 차이 나는 선배 막 이런 것도 아닌데 크게 저는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냥 엄청 다들 편하게 서로서로 대하고, 뭐 N수생, 재수생, 뭐 편입생이라고 해서 뭐야 나이 존나 많아 막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재수생, N수생들 대학교 얼마나 많은데요.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친해질 사람은 다 친해지게 돼 있고요. 입학하고 나서 다 서로 낯설고 서먹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말 걸고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그렇게 서로 먼저 다가가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저는 먼저 다가가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또 다가와준 친구들이 있었고요. 대학 친구는 찐친이 될 수 없다 이런 말 진짜냐고도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저는 연락하는 대학교 친구 3, 4명 이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는 딱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대학교 가서 친구 사귀는 게 그렇게 나의 대학 라이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요. 선배들이랑 밥약 많이 하는지 밥약 해도 되는지 일단 저는 밥 얻어먹은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선배들한테 사랑받는 후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습이 많은 과다 보니까 좀 이제 선배들 촬영할 때 촬영장 가서 좀 스텝으로 돕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 선배들이랑 친해지거든요, 저희 과는. 저는 입학했을 때 영화에 큰 관심도 없었고 그런 촬영장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쪽 전공을 살릴 거라는 생각도 딱히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 처음에 막 선배들이 좀 와서 도와줄래? 올래? 라고 했을 때 좀 거절을 계속 했거든요. 좀 싫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너무 거절 많이 해가지고 몇 번 거절하니까 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그런 선배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러면은 그냥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거 완전 상관없죠. 저도 같은 과 후배가 밥 사달라 하면 밥 사줄 것 같은데요. 아, 왜 나한테 밥 사달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지 않을까요? 뭐 과 특성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선배들이랑 친해지면은 뭐 공부 같은 것들도 조금 선배들이 더 먼저 알게 된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거 얻는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또 너무 그거에 목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기는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게 다 너무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CC 괜찮은지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C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입학하고 나서 3월 달에 CC가 되는 건 진짜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잘 사귀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더라도 일단 3월 달에 입학하자마자 CC가 되면요. 다른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특히 이제 선배랑 CC가 됐을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CC는 완전 비추. CC는 너무 뭐 같은 과는 아닌데 같은 대학 안에 타 단과대다. 뭐 그런 경우도 안 되나요? 뭐 그게 여러분 마음이죠. 근데 뭐 어떻게 사귀든 간에 저는 3월 달에 바로 CC하지 마라. 처음 봤는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전 CC한 적 없고요. 그건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엔 정말 똑똑하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뭐 대학뿐만 아니라 이건 어딜 가서도 그런 사람은 그렇고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정말 똑똑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세요. 과팅 많이 들어오는지 저 1학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대학교 애들이랑 연결해서 막 단체 미팅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저는 그런 자리는 한 번도 안 나갔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자리 가면은 보통 같이 술 마시고 막 노는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참석을 다 안 했거든요. 근데 뭐 한 번쯤 나가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과팅이 뭐 매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학년에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1학년끼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저학년 때. 한 번쯤 경험해보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적당한 선에서. 대학교에도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 많은지 어딜 가나 무리짓는 사람들은 있죠. 그걸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회비 꼭 내야 하는지. 학생회비는 등록금에 포함되는 내역이 아니고요. 별도로 이제 내가 뭐 MT에 가거나 모임 같은 거 하거나 과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 주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학생회비에서 쓰는 거거든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참여하지도 않는데 누가 학생회비 안 낸다고 뭐라 하거나 강요한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대신 내줄 것도 알면서. 그쵸? 휴학하고 할 만한 거 추천. 일단 저는 휴학을 3년 가까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일을 했어요, 일. 휴학하면서 그냥 논 적은 없었고요. 무조건 일을 했고 유튜브를 쭉 했기 때문에 유튜브 하는데 영상 만드는데 이제 일이 너무 바쁘고 병행하기가 좀 버겁다, 체력적으로 벅차다 했을 때 뭐 한 학기씩 휴학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휴학을 했기 때문에 휴학하시고 저는 알바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외 활동 많이 겪어보는 거, 봉사활동 많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짧게 인턴십 같은 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가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사회에 나오고 취직을 하면은 내 시간을 따로 빼서 여행을 간다는 게 엄청나게 큰 챌린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길게 쉴 수 있는 기간도 잘 없고요. 그것도 저는 대학생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뭐 휴학해서 가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괜찮고 방학 때도 여행 많이 다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전, 자격증, 시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펙에 대한 압박 같은 것도 입학하기 전부터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내가 이거 재밌다 하는 분야들은 무조건 다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세요. 그게 다 나의 기록이 되는 거고 스펙이 되는 거고요.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든 항상 흔적을 남겨야 돼요. 수상 이력이 됐든
됐든 인증서가 됐든 그런 것들을 꼭 문서화해서 기록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이나 시험 같은 것들은 보통 3학년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요. 왜냐면 자격증도 자격증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년에서 4년 이 정도거든요. 보통 이제 4학년 막 학기 때 취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이상까지 좀 안전하게 만료가 되지 않으려면 보통은 3학년 끝나고 4학년 때부터 취준을 많이 하죠. 그래서 1, 2, 3학년 때 학교에서 들으라는 수업 확실하게 다 듣고 최대한 학점을 많이 들어서 먼저 학점을 좀 잘 채워놓고요. 그래야 4학년에 내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에서 듣는 수업이 적어지면서 취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과대나 학생에 추천하는지 저는 이제 둘 다 안 해봐가지고 추천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학생이 했던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여보세요? 나 촬영하고 있는데 학생회 하는 거 추천하는지. 아니? 왜 비추천하시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학생회는 내가 봤을 때 1, 2학년 때 제일 열정적일 때 학교에 뭔가 내가 이바지 하고 싶을 때 뭔가 나의 어떤 쓸모를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을 때 혹은 사람들이랑 그냥 어울리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회를 하면서 크게 보람을 못 느끼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지금 뭐하고 있지? 공부나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학생회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하는 것은 후회일 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네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도 사실 비추긴 해요. 주변에서 이제 과대한 친구들 봤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요, 일단. 그리고 애들이 막 답장 안 하고 연락 안 주고 이런 것도 과대가 다 책임지고 연락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한 것도 과대들이 뒤집어 쓰고 대표로 혼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좋아하시면은 한 번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과대 하면은 이제 장학금 같은 거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과대를 하고 싶진 않다. 고등학교 생활보다 대학교가 더 빡센지 어떻게 보면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쭉 하루 종일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밥 먹는 시간, 뭐 자는 시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이게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짜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편하기도 하거든요. 대학교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강의를 듣고 원하는 시간표를 짜지만 대신 시간 관리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그에 뒤따라오는 일들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유롭게 내 시간을 관리하는 게 나 적합하다, 내 성향에. 그렇다면 대학교 생활 너무 프리하고 너무 좋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후배, 동기 사이에서 조심해야 할 거 당연히 말과 행동이죠.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진짜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 가든 똑같겠지만 절대 술 과하게 드시 마세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자기 주량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술을 막 엄청 애들 과하게 마시거든요. 근데 진짜 큰일 나요. 운 좋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운 나쁘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생각보다 대학교 내에서 이런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남녀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말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 귀에 들어가고 그게 싸움이 되고 나의 대학생활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무리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은 동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너무 쉽게 여러분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 시간 내가 잘 챙겨야 되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 나밖에 없다 라고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생활 동안 이것만은 꼭 해라,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전 대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정해둔 커리큘럼은 최대한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대학을 오래 다니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시간을 짬짬이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듣고 싶은 교양도 신청해서 들을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런 대외 활동 많이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외 활동하다가 진짜 의도치 않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없다고 해서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세요. 졸업할 때까지 없는 사람도 많고요. 졸업하고 취직해도 원하는 일을 못 찾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CC? 이것도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받을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왜 꺼져 있지? 전화기 꺼져 있네요. 하지 말라는 거는 CC랑 과음, 술자리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대학교 술자리 도움되는 자리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돈만 많이 쓰고 몸만 축나고 내 시간만 버리게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는 거 좋아하시면 친구들끼리 뭐 가볍게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1학년이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놀아라 vs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알바해라. 여러분 1학년 때 놀 수 있을 만큼 다 놀아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챙겨야 할 거는 챙겨가면서 놀아라는 말로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거, 학점 따야 되는 거, 시험 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챙길 거 무조건 다 챙기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남는 시간에 노는 거지 1학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안 돼요, 여러분. 노는 거는요, 휴학하고도 놀 수 있고요. 1학년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즐길 걸 즐기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꼭 하고 하시라. 아니면 나중에 남는 건 후회뿐이다. 1학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유용한 정보나 팁, 장학금 주는 기준이랑 교환학생 같은 거 갈 수 있는 어학 성적, 학점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내가 학점 관리를 하거나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를 아예 모르고 막연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런 기준들을 잘 알고 있는 거랑은 아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에브리타임 아시죠?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학교 인증하면 게시판 같은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까지 야자하다가 갑자기 비어버린 저녁 시간은 뭘 하면서 지내는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한데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를 제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할수록 더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는 저는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한 많이 만나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내가 하고 싶은 대외활동 같은 걸 찾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 할 일 엄청 많아요. 대학 가면 유정 선배 없겠죠? 네, 방학 때 뭘 하면 좋을지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냥 닥친 대로 다 해보세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 유튜브 시작한 것도 방학 때 뭐 하지? 그냥 방학을 흘려보내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막 대외활동 찾아보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성과가 어떻든 실패할까봐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대학생인데 뭐 좀 실패하면 어때요? 대외활동에서 실패해봤자 얼마나 큰 실패겠어요. 다 해보세요, 그냥. 다양하게 경험해보시고 많은 일들 겪어보시고요. 분명히 또 다른 길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건 진짜예요. 대학 다니면서 돈 모으고 싶은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지? 대학교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경제 공부를 하세요. 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학생 때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출을 얼마만큼 하고 수입은 어느 정도 있고 내 돈의 자금의 흐름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가 어느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시드를 확보를 할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투자 공부하시고요.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하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내가 목돈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전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대학생활에 도움되는 앱이나 꿀템이 있다면 일단 아까 말했던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은 너무너무 필수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타임블록스라는 일정 관리 어플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일정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검색도 쫙 가능해서 그것도 편하고요. 할 일 체크리스트도 이 안에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몇 년째 이 어플을 쓰면서 모든 시간 관리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홈페이지 즐겨찾기 꼭 하기. 옷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룩북 같은 거 데일리 룩 찍어달라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개강하면은 보여드릴게요. 대학생이 맥북 사용하기 어떤지 추천하는 노트북이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한 입학하고서는 2-3년 가까이는 이제 삼성 제품을 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맥북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편집을 해야 되고 포토샵 작업도 하고 일러스트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디자인적으로나 영상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맥북을 추천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노트북을 그냥 레포트용으로, 과제용으로만 쓸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맥북이 필요할까 싶기는 해요. 맥북에서도 한글 파일 다 열 수 있고요. 다 가능하기는 한데 특히 이제 공동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맥OS 체제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은행 업무까지도 한 번에 다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뭐 LG나 삼성 제품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맥북은 약간 간지잖아요. 저는 맥북 쓰기는 해요. 그런 은행 업무 같은 것들은 다 모바일로 보는 편이고요. 맥북 쓰면서도 학교 과제 같은 거 할 때나 강의 들을 때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어요. 아이패드랑 노트북 중 선택해야 된다면 뭘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노트북이요. 들고 다닐 때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노트북이 확실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본인이 손에 아이패드가 더 익어 있고 이제 필기 같은 거 하면서 강의 들을 때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는 아이패드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써야 되는 필기가 있으면 저는 그냥 노트를 쓰는 편이에요. 아이패드에 쓰는 거는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저는 노트북을 추천하긴 합니다. 휴학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군휴학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조금 더 휴학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 학교는 일반 학생들은 3년까지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은 6학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서 2년까지만 휴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대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이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 먹으세요, 여러분. 수업은 당연하고요. 장학금도 내가 탈 수 있는 거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거 다 받아 먹으시고요. 친구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챙겨주세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대학교는 어쨌든 내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는 생각으로 대학을 열심히 다니세요. 노는 것도 열심히 노시고 친구들도 열심히 만나시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요. 학점이나 어학 성적, 자격증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도움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본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방향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해오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또 사람마다 너무너무 환경이 다르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또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냥 대충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학교 생활 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대학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